오늘 유일임 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7일 방통위 국감에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따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유일임 증인을 비롯한 중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일정을 과기부 출연연과 직할연 등을 10월 17일 하루에 실시하고 기존의 10월 7일에 방통위와 함께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21일에 실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사유를 듣고 또 이의가 없는 경우 반론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MBC 심지어 YTN, TBS까지 국정감사 한 20일 하는 기간 동안에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에 그건 단 하루로 몰아쳤습니다. 도대체 53개 기관장을 어디에다 한꺼번에 모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최소한 이틀로 하자고 해서 방심위 부분은 방통위랑 합쳐서 하기로 했는데 방심위를 굳이 하려고 하신다면은 따로 방심위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뭐 TBS나 YTN 하는 날짜에 합치든지 해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타당성을 감안하셔서 반영하시고 또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이룩한 것인데 오늘 청문회가 일정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그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심위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에 관한 국정감사 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하려 하면 될 문제지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의 국정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국회의원 만나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문해서 사실 만나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 못지않게 국회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간절한 현장의 장이 될 텐데 그건 이틀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상복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방심위 날짜는 다른 방송 일정에 자, 김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의원입니다. 저희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 계획서를 서로 여야가 합의할 때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청구 민원으로 인해서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달라고 했지만 이 정부에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긴커녕 유일임 위원장의 그 고발 청구 민원과 아울러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방심위 일정을 10월 7일 날 방통이랑 같이 묶어서 그날 증인도 사실은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형두 간사님께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출석해 줄 것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층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처리할 수 없고 10월 21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 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이것만 하더라도 일반 증인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17일 날 있는 국가 그 출연 기간에 대한 53개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 그다음에 심야 등 시간들을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는 공익 제보자들이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마당에 실시되는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일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했다면 오늘 공익제보자 일부가 이 자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 민원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에 류일임 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 다 불출석입니다. 황성욱 위원, 전 위원 KBS 이사 됐던가요? 이사 지금 선출된 분 불출석입니다. 허연회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뉴스타파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한 긴급 심의를 제안한 분이에요. 이분도 불출석. 그다음에 최초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평범한 가정주부 운운하면서 이상한 옹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불출석이고요. 박우기 방심위 특위위원 불출석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청부 민원 의혹의 1호 당사자 아닌가요? 그다음에 류희목 영남 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지금까지 무응답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2호입니다. 청부 민원 2호예요. 이런 분들이 다 안 나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문회는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세우고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 정치, 표적 심의를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추가로 채택합니다. 네, 예,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정감사 과기국 가반의 국정감사 정말 이거 나쁜 기록 남을 겁니다. 네, 셌어요? 네. 예, 찬성 11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저 기권이죠? 예, 기권 몇 명입니까? 네, 기권 6명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요거죠?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에 따라 관련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일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일시를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 추가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양 간사 간 협의된 것으로 아는데요. 네, 똑같은 증인과 참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출석 일정 변경입니다. 방심위와 잠시만요. 네. 근데 증인 협상하셨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간사님? 네. 그거 이미 그 동의하지 않았으면 계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2명입니다. 반대 5명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추가 증인과 법안은 2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증인과 관련하여 한 분의 참고인에 관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 간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 회의에서 법안 상정 및 심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문회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는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 다 드립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박종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흥수 방심위특위위원입니다. 김정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이항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과장입니다. 홍영철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과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지부장입니다. 탁동삼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연구위원입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입니다.
증인 30명 중에서 17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 사유서는 14명이 제출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므로 잠시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예, 최영두 간사님 하시고 노정면 위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최영두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우리 의원님들 몇 분도 계신데. 아, 당연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간다. 예, 드립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예, 2분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간사는 5분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이 청문회 이름조차도 아주 편파적으로 우리 허락 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된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허위 조작 뉴스를 심의해 달라는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허위 조작 뉴스는 바로 김만배 신학립 허위 조작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불공정 방송, 허위 조작 뉴스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방송을 바라고 허위 조작 뉴스를 축출하려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캐낸 사람들이 지금 의인 취급을 하고 이런 이상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을 가르쳤더니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못났다고 비웃는 꼴이요. 예. 또 범죄를 신고했더니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지금 국회에 불러서 혼내는 꼴입니다. 이전에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그 혼외자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공무원이 구속되고 엄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범죄입니다. 도대체 방심위 직원 누구가 공모해서 어떻게 그 방대한 청원인들의 가족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허위 조작 뉴스 보도를 심의해 달라고 했던 청원인들의 신원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이 방심위에서 일어난 것은 명백한 민원인 불법 사찰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우리 과방위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긴 기록입니다. 오늘 야당 의원님께서 이 청문회를 중단하시고 특정 당사에서 다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노정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에서 시작하세요. 정보 민원이냐 정보 유출이냐 백보양보에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존경하는 최영두 간사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이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사안을 가지고 경찰은 왜 한쪽만 탄압하듯이 수사를 하는가? 그것도 그 대상자가 방심위 직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 청부 민원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개요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친동생과 친처제와 친아들과 친조카와 그 친동생이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과 유일인 위원장이 거쳐간 조직들 경주엑스포, YTN, 미디어연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열흘 남짓한 특정 기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심지어는 민원 신청서 그 문구까지 복붙해 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 제기된 민원의 심의에 왜 유일임 위원장이 참여했는가? 이것이 본질이지요.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정말 정보 유출이라는 역시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그대로 수사하면 될 일이지만 왜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회는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걸 규명하자고 여기 모인 이 명분을, 논거를 우리 의원님들 정말 모르십니까? 그게 부족해서 저분들 고발까지 했습니까? 여당이. 네, 박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이 2019년 2월에 김태우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한 내용을 공익 제보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에서 김태우 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과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요, 당시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공익 신고는 맞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당시에는요,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가 이게 다 법원에서 유죄가 난 부분인데 이렇게 명백한 권력의 불법을 신고했는데도 처벌받았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그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민원사주 한 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위반되는지 여부는 가려야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정보, 가족에 관한 정보를 몰래 파내서 그거를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그냥 눈 감으라고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그 검사의 가족의 출입국 기록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국회를요, 불법 기관으로 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얘기예요.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우 씨가 공익신고자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시죠? 저희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안하시고 동의하신 분이 박정훈 의원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시니 그런 제안을 한 적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네, 동의하셨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고 권력자 부부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다음 이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늘 우리가 류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탄압사태 진상을 청문회로 밝히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류림 위원장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위원회 소개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익위원회는 오히려 불합리한 행정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의 권익 침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력을 선택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이 같은 선택적 적극성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저희 의원실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에서 받은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처리 안건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나 자료 등은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갖다 붙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연 국제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 누가 하실 거죠? 박충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하실 거죠? 이웅기 위원님, 네, 김현 국민의힘 관, 예,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이분 드리세요. 이분.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명칭을 벌써 시작 전부터 청부 민원이다, 공익신고자를 탄압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 청문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방송장악 청문회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가 논란이 됐었고,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수정하신 적도 있죠. 반대로 우리 여당이 방심위 노조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치공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규정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두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제외하고라도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민주당이 비호했지만 캐나다로 도망갔던 윤지호 씨,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 출마까지 했었죠.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기도 하고. 더 해볼까요?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공익신고하신 조명현 씨의 증언부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가 더 이상 방통위와 방심위를 조리돌림하는 현상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해서 법안 소위를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원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그리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불법 영상물들을 삭제 조치해야 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렇게 계속 불러들여서 방송의 정쟁 속에 몰아넣어갖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분 드리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사상 유례없는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색출 및 탄압이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불이익 금지, 책임 감면 등 이렇게 보호 장치가 있는데 전혀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를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임 위원장은 간사님,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간사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일임 위원장 같은 경우에 9월 15일 날 전체 회의도 불출석했어요. 국회를 무시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출석 사유를 댔고, 오늘 10시에 딥페이크 전문점을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시에 4분 동안 기조 발언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도 그 대표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일임 위원장은 자기 회피를 위해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마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분명히 회의도 끝났고 여기 출석할 수 있었고, 갑자기 어젯밤에 기자들한테 설명한다고 어젯밤 9시에 연락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저는 국감을 따로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예, 이상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포항남 울릉의 이상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얘기들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그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무슨 죄졌습니까? 방심위원장 청부민은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청문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청문이라는 말, 청부라는 말 이해는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부는요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익을 제공하고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청부라는 말을 쓰시는지 이해 못하겠고 공익신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공익신고자 판정 났습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뭐 마땅히 보호해야 될 권리 좋은 말씀입니다. 신고자나 여기에 고소를 당한 분들이나 고발을 당한 분들이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청부 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정보의 출처 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럼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심의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인적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고 신고한다는 건데 아니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 호들갑이십니까? 그것도 국감 일정까지 변경하면 예, 더 하시겠어요? 자, 아니 자 이제 한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얼마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는지 얘기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예, 시간 주시면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 이제 얘기하라는데 저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아니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독대 못하는 집권당 대표를 뭘 거론합니까? 거론할 가치가 있어 거론하죠.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비를 받았다. 두 분이 주가 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소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 청부민원 민원을 청부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일임 위원장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 할 일입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 나온 류일임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야당 의원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수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수진입니다. 공익 제보자가 왜 조사를 안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권익위가 위원장 측 민원인 의혹과 관련해서 유 위원장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도 수많은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설령 친족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래서 유 위원장과 관련돼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관한 총 민원이 180건입니다. 친인척 다 합쳐도 끼케 5%입니다. 결국은 이미 넘칠 만큼 넘친 그 심의 건수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족 동원해서 200명을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뉴스타파에서 잘못 보도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국회에서 이 모든 것이 그것이냐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우리 국회가 너무 창피하고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상 보면 그 민원 언론 보도했었 그 친인척이 제기했던 시작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월 6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황성욱 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뉴스타파 건으로 심의 부결을 이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 위원장께서는 실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큰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나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또 국가 행정망까지 해서 전체가 이 나라가 난리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 우리가 하는 일 보면 국감 때도 한 반 이상은 방송일입니다. 지금 저는 과방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과학이 방송에 덮여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제가 여야 위원들께서 다소 격한 감정적 발언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팩트 체크는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방심위 내부의 공익 제보자들은 조사를 넘어 압수수색 받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류희림 위원장과 연관되었다고 추정되는 민원이 127건, 최하 127건입니다.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최소한의 법 규범마저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는 사조직들로만 남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규 증인과 류희림 증인이 또다시 국회에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했습니다. 국민 앞에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을 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으니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장들마저 오만과 독선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류희림 증인이 아무리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오리발을 내밀고 철면피스러운 발언을 이어가더라도 국민은 다 압니다. 방통위 올해 대국민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뚝 떨어져서 대통령실과 함께 나란히 꼴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 사유서에 근본 청문회가 방심위 사안이라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통위가 방심위의 편파 보복 심의로 인한 소송 비용에 4억 원 가량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값까지 유행해 가면서 방심위의 편파 보복 심의를 보호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리를 창조해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에 따라 출석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정감사법을 운운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은 셀프 조사하고 권익위에 셀프 조사 연장 공문까지 보내더니 이제는 셀프 출석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다 못해 아예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회에서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공발 조치, 고발 조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민 위원님. 네. 그럼 김현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여당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과거와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으로 궁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둑을 신고하니까 신고자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정입니다. 최근에 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이 고발 사주를 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자기 고백까지 한 마당에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때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방심위를 통해 방통위가 한 적은 없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방통위는 이렇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도 다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권에 불리한 이슈 또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은 했지만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 김건희 부부 정권이 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유일임 위원장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연임이라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미처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의 존재를 몰랐던 시기에 증인을 채택했는데요. 이분을 오후에 저희가 2시 이후에 속개되는 청문회 때 증인 채택은 안 될 것 같고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본인이 주장한 바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 그 오후에 우리가 법률안 통과와 법률안 심사와 그다음에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증인 채택과 이 두 부분은 여야 간사가 오후 2시까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네,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저 2023년 9월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립과 관련한 실국장 회의 관련 자료 일체인데요. 뭐 일시 참석자는 물론이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심위가 권익위로 보낸 그 민원사주 이해충돌 조사 관련해서 그 연장 사유, 그 감사 연장 사유, 그 조사 연장 기간을 연장한 사유, 또 연장 기간이 명시된 통보서, 또 첨부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덧붙여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방심위와 권익위에 각각 서로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과 각 문서의 사본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는 문서의 목록만 제출하고 사본은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원 사주와 관련한 문서의 경우 목록에서 제목조차 저희가 보기에 자의적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또 방심위는 해당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서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국가기관이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까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무런 자료 제출 거부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형사소추되거나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는 특정 개인, 권익위의 특정 개인에게, 방심위의 특정 개인에게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권익위와 방심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 자료를 제출해야 마땅하고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정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거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처리 안건 목록 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안건명, 신고 대상자, 조사 시간, 처리 결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송부, 이첩, 종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해당 기관으로 송부한 안건은 기관명과 함께 별도 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류일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8월 7일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 이유서를 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의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재조사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 대리인단이 지난해 12월 27일 권익위에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해서 진행된 사안 그리고 관련 내용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역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해서 진행한 사안 그리고 관련 내용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배경 그리고 경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가능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여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김영 간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